제가 여러 군데 뭐 서울, 경기, 인천서 뿐만이 아니라 뭐 청주도 가고 좋다는 데는 내 기름값 들여서 그냥 다 구경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있다. 송도예요, 송도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송도에서 나오는 자이 브랜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송도 크리스탈 오션 자이라고 합니다. 자이 브랜드, 그리고 이제 송도, 그리고 이제 오션, 뭐 바닷가 근처란 얘기죠. 오션뷰, 바닷가 이제 보이는 모양이고, 크리스탈 좋다는 얘기예요. 제목을 보게 되면은 해당 물건지, 해당 물건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 돼 있길래 해서 이제 봤는데 아주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자, 11월 중에 오픈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은 먼저 진행을 하고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이쪽은 분명히 바닷가일 것이고, 여기는 뭐 테라스하우스 이런 개념이겠죠. 그죠? 요것도 아마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여기 몰리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런지 요건 저는 아직은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송도에서는 브랜드가 일단 포스코가 가장 먹어주는 브랜드죠. 송도 자체가 이제 포스코가 많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자리를 아주 좋은 데다가 잘 잡았다는 거죠. 여기가 안에 이제 중앙공원 단지 내 뷰, 그리고 일부러 여기가 다 조망이 나오게끔 단지 배치도를 설계를 해놨고, 요런 데 보시게 되면 요거는 뭐 보나마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워형일 것 같고, 아파트 요런 식으로 요거 나가는 거는 판상형일 것 같고, 근데 조망을 많이 주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그 조망을 주는 쪽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타워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타워형이 조금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건 단지 배치도 나중에 공고문 나오게 되면 그때 같이 보는 걸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세대 수가 꽤 됩니다. 1500세대가 들어갑니다. 송도가 원래 큰 사이즈로 해서 크게 많이 들어가지만 역시 1500세대. 작은 규모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11월 달에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때 아마 인기를 좀 많이 끌게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해서 자이 거 캘린더를 여기 자이 홈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 지금 강릉에서 하는 거가 아마 하나 얘기가 잡혀 있고, 중산도 좀 많이 보신 것 같고, 판교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이거고, 이게 아마 00일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 있고, 평택에서는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가 미분양 물량이 다 적체가 돼서 다 소화가 되고 솟아벌거 다 올라가고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거의 꼭지 같은 개념인데, 그래도 다시 하게 되면 뭐 분양가 싸게 나오면 잘 될 것 같고요. 별내자이더스타는 요번에 이제 생숙 들어가는 거 12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그렇고 봉담 지역도 인기는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죠. 서울에서 좀 멀기 때문에 수도권은 아니니까. 하여튼 요런 지역들이 이제 굵직한 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서 요게 분양 예정이 갑자기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짠 하고서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밴드에서 계속해서 레이더를 좀 켜고 계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사람들한테 각각의 뭐 여러 군데의 그 청약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가점이 몇 점인데 여기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그럼 또 어디가 좋아요? 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좀 정보 교류를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얘기 듣고 많이 해야지, 나 혼자 공부를 뭐 밤늦게까지 막 한다 그러면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시각이, 나의 그 시야가 적합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엉뚱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맞춰봐야 돼요. 교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새벽 2시에 떠들어대니까 내가 지금 자꾸 말이 꼬여서 그러는데, 하여튼, 예. 자, 홈페이지 한번 다시 볼게요. 브랜드는 뭐 자이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죠? 입지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 역시 안 보죠. 이런 건 안 봅니다. 요거는 봐야죠. 예. 오션뷰라고 해서 아예 여기다 써놨죠. 오션뷰가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여기 A9 밑에
10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학구는 걱정이 없겠죠. 당연하죠. 이런 신도시에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신도시는 개발 계획을 잡을 때부터 이미 녹지공간, 공원, 그리고 초중고 이런 애들 학군, 그리고 도시 접근성, 지하철 같은 건 하나는 기본적으로 좀 깔아줘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미 다 도시개발 계획을 자체를 이미 세팅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니까 학교가 멀어서 못 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배 타고도 많이 가보고 센트럴파크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중식당, 한식당, 일식당 자주 갑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인천 제2순환 고속도로 예정 잡혀져 있고, 뭐 인천대교 있고, 영종도에서 출퇴근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들어오십니다. 괜찮아요. 차로 한 20-30분이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수요도 있고 괜찮습니다. 여기 살기 좋아요. 그리고 인천 논현동 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 동네, 그리고 뭐 미추홀 쪽에 사신 분들도 그렇고 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 코스트코랑 뭐 이랜드랑 이런 데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어차피 다 차로 왔다 갔다 하지 뭐 옆 동네라 뭐 코스트코가 바로 옆에 블럭이라고 할지라고도 해서 뭐 걸어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짐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차 끌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GTX에 대한 개발 호재는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TX는 이 위쪽에 쓰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냥 넘어가고 시스템 예, 이런 거는 역시 안 봅니다. 청약 안내 이거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밴드에서도 지금 그 청약 안내에 대한 그 사항들을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하루에도 질문이 막 수십 개씩 올라오는데 저 혼자 일일이 답변을 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탈 오션자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이제 공고문이 나와봐야 아는 거죠. 우리끼리 뭐 예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단지 배치도 예, 그게 있어야 될 거고 평면도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평면도까지 좀 보셔야 되고 하는데 요거는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제 거 하게 되면 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내가 분석을 해드릴 때도 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아파트가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내가 계속 지금 그 메모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용하는 밴드는 내가 강남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피드백을 위한 공간이에요. 자,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질의응답을 보게 되면 사실 다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자, 투기과열지구 투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조대지라고 얘기합니다. 당첨된 사실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분상제 적용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당연히 없어야죠. 왜냐면은 재당첨 기간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과거, 보통 과거 5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단 다 통틀어서 일단 과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공에도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특공은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근데 특공에서도 두 번 당첨될 수 있는 그게 있죠. 예. 그리고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지. 예. 자, 이렇게 돼야지 특별 공급, 특공이나 1순위가 가능합니다. 2순위는 의미가 없고. 자, 1순위는 세대주. 예, 당연히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뒤에 또 따로 다시 한번 또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24개월 이상 돼 있어야 되고 청약 예치 금액을 내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청약 금액을 예치를 해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청약할 곳에 물건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그러니까 2주택 이후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 재당첨에 대한 확인, 그리고 요거 1순위에 대한 조건 확인 조금 이제 아실 것 같죠? 여기가 이제 정리가 좀 깔끔히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무주택 가점제 공급 대상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분양가가 이제 나와 봐야 알 거예요. 분양가가 만일에 뭐 분상제 걸려서 굉장히 뭐 시중에 반값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도 한 10만 건이 몰리겠지. 그러면 당연히 65점 70점 정도는 돼야지 당첨권입니다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가점제에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나처럼 뭐 가점이 뭐 7, 8, 90점이다. 그러면은 아휴 뭐 15점 뭐 20점 뭐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주택이기까지 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1순위 예, 안 되죠. 2순위는 당연히 안 되고 저기 2주택인 사람은 당연히 안 되고 1주택은 아마 이제 그 처분 조건 예, 요걸로 해서 서약서를 쓰고 각서 써야죠. 그죠? 예.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제 잘 아실 것 같고요. 세대원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예. 자, 특공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인천은 조금 특별한 요런 게 있습니다. 기간 추천은 뭐 장애, 뭐 군인,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종사자 이런 분들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10년 근속. 예. 8호제곱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고, 요거 이제 생초.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이제 소득세 납부 금액 인정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좀 띄엄띄엄 하더라도 5년치가 되면은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청약 자격 요건이 있는데 결혼은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이러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지 이걸 해서 그때 가서 집을 구하라고 하면은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빠 집 있어? 또는 뭐 처갓댁에 이제 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자네 지분 있나는데 아니요 생초 넣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되겠냐고.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한테도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죠. 예. 자 1세대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모두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특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내가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이것 그리고 예금과 부금 가능합니다. 자 6개월 경과 요거는 24개월 이상 경과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전매 제한은 5년짜리예요. 여기 10년짜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좀 저렴하게 나왔을까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특공에 당첨이 되지 않았어야 되고, 그리고 부적격은 안 돼요. 기간이 조금 지나야 됩니다. 보통 이제 부적격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소형 그리고 저가 5구제곱 이하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1억 3천 이하 뭐 지방은 8천 이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어차피 지방에 하나 뭐 그렇게 해서 있는 거 그냥 그거는 그냥 무주택으로 해 이렇게 해서 배려를 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유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특공에서는 지금 유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일반이랑 특공이랑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시험 문제 내기 좋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60세 이상이면은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부양 가족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우리 밴드에서도 질문으로 한번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자 일반 공급으로 해서 한번 가서 봅시다. 가서 보시게 되면은 세대주 세대주 요건이 돼야 됩니다. 항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이게 기준입니다. 제가 전편에 또 다른 거 강의할 때도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항상 어디 공고문 그렇죠. 공고문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 기본 요건들은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갖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으로 해야 되나 나로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를 바꿔치기 빨리 해놔야 돼. 인터넷으로. 이거 가지고서 촌각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잘 됐다고 하니까 뭐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청약 저축을 그러니까 공공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분이 예금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처럼 민영으로 들어가려고
이게 공공이라고 해서 요즘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자격 조건이나 이게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고 민영이 분상제에 걸려서 저렴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났어야 돼. 근데 청약 저축으로 다시 바꾸는 것은 안 돼요. 네. 조금 치사하게 해놨죠. 예.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해놓으면 안 되나 싶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공공은 민영으로 바꿀 수 있지만 민영이 다시 공공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왜? 공공이 싸니까. 예. 근데 지금은 민영도 괜찮죠. 왜? 지금 뭐 전국이 뭐 다 서울 뭐 수도권 인근에 다 분상제 걸렸고 뭐 지금 다 싸게 나와갖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랑 하남 가밀 마크베르 프로지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내가 저기 오늘 방송을 올렸었죠. 오늘 방송 올렸었던 강일 고덕 강일 가밀 말고 강일 여기도 그렇지 지금 뭐 주변에 뭐 다 난리 아닙니까 난리 분상제 때문에 이때 아니면 언제 15억짜리 아파트를 7, 8억에 잡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예금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공고 전날까지 주택 규모 사이즈 바꾸는 거 예치금은 당일까지. 아 우리 밴드에서 당일까지 이거를 못 해갖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거 좀 청약 통장 좀 이렇게 엄마가 할 줄 모르시니까 연세 드시고 해갖고 스마트폰 모르셔갖고 내가 차 끌고 경기 광주까지 가서 딱 봤는데 예치금이 충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정작 분양권 강사 강남학원에서 분양권 강의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어머니 거를 청약을 못 넣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아까 청약 예치금 내가 서울을 산다 그러면은 300만원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인천광역시에 청약을 송도에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250만원을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울을 살기 때문에 서울이니까 300이고 내가 경기도에 청약을 하든 인천 송도에 청약을 하든 어쨌든 나는 서울 살면 나는 내 통장에 300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뭐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요번 그 특공에 대한 공부도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송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서울 서쪽은 원래 분양권의 무덤이었어요. 근데 지금 검단, 고덕, 저기 그 고촌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지금 송도, 부천, 부평 뭐 난리가 아닌 이유는 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송도는 또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송도 힐스테이트 더 에디션 했을 때 착살났잖아요. 그 가격에 거기를 누가 들어가냐고. 임대 수익이 나오질 않는데 생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송도는 자꾸 가끔씩 분양가를 조금 세게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다른 데 신도시랑 다르게 여기는 생활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요. 도시가 굉장히 깔끔하고 잘 돼 있고 GTX랑 뭐랑 이런 것들이 GTX 있지, 좀 더 가면 KTX 있지, 그리고 여기에 지하철 이미 다 들어가 있지, 계속 이제 연장하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10억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좀 큰 평형이죠. 40평대. 근데 여기 예전에 있던 아파트 지금 입주하는데 피가 2, 3억 정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 7억 8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요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좋은 마스터뷰라는 데도 마찬가지고 피가 많이 붙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따라 갖고 청약이 10만 건이 몰리느냐 아니면은 만 건도 안 들어가느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우리 밴드에 오셔갖고 소식을 수시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고 까먹지 않고 청약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